안녕하십니까. 여기 압구정역에서 20여 년 이상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콧구성형외과 조배정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비공 내리기입니다. 비공 내리기하고 들린 코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들리지 않았는데 비공이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코를 내렸는데 여전히 비공, 콧구멍이 보여요. 이게 왜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정리 겸 또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좀 간단히 좀 보자면 이제 정상 코가 있어요. 이렇게 콧대에서 내려와서 콧구 쪽으로 여기 정점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여기 콧구 상, 콧구 하 체라 그러거든요. 로비올 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날개체, 익상체 이렇게 체를 말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콧기둥, 그 다음에 콧구멍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 부위, 이제 콧 날개체 경계 부위, 에일라 림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로 이쪽.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제 정상적인 코 모양이라 그랬을 때 코가 들렸어요. 그럼 코를 내려요. 그러면 이것도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잘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콧구슬 우리가 내리는 수술은 들린 코 수술은 여기 1cm 내에서 하는 거예요. 콧기둥을 포함해서. 콧날개는 코끝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연골 중간에 덧대는 교량 역할을 하는 연골을 대고 이걸 내렸어요. 이렇게 이제 내렸죠.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려오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대부분 이렇게 내려요. 물론 이렇게 내리는 수술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은 콧날개가 코가 옆으로 펑펑하게 퍼져요. 그래서 저는 이 수술 방법을 좀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이게 코가 좀 많이 넓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내리면은 45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콧구 쪽은 내려오는데 콧날개 쪽은 잘 내려오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리는 것도 수술의 방법이지만 상당히 제약이 많은 수술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나중에 따로 설명하고요. 비공 내리기의 전통적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할 거고요. 그 전에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비공 내리기 할 대상인지 먼저 진단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코가 들려서 비공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공 내리지를 않아도 돼요. 대부분은.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는 콧날개 위쪽 부위가 적어서 저는 할 거예요. 콧날개 위쪽에. 그래서 비공 내리기 방법을 먼저 말하는 게 이해가 됐겠지만은 먼저 분류부터 먼저 해놓을게요. 여기는 굳이 비공 내리기를 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콧날개가 적어요. 코끝은 있는데 코끝 하체, 코끝 상체, 코끝 좌우 이 코끝은 정상인데 콧날개가 적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건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 손님들 몫이에요. 하지만은 콧구멍이 너무 적어요. 콧구멍이 적고 찌그러들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빨래 찢기 약간 유사한 거거든요. 여기는 큰데 여기는 너무 적어. 그래서 약간 빈티나죠. 이런 경우가 좀 애매해요. 하지만 하시면 훨씬 코가 이런 모양으로 변하니까 다르잖아요. 느낌이 벌써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이런 모양을 원한다면은 비공 내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경우고. 자, 여기는 코가 상당히 비대칭도 심하고 콧날개가 여기 많이 파였죠. 그래서 여기는 비공 내리기를 여러분들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죠. 두 번째, 왜 해야 할까요? 콧날개가 두께가 얇아요. 그러면은 빈티나 보여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이제 물론 이런 경우겠죠. 이렇게 외국 사람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콧날개가 얇고 찌그러져 있고 가만히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꽤 있는데 매부리면서 콧날개가 적어요. 형성이. 콧날개 아주 적죠. 두께가. 여기는 콧날개가 두께가 두툼해요. 여기는 콧날개가 아주 얇아요. 이런 경우를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콧날개가 적게 성장하기 때문에 코가 파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넓게 크게 해줘야지 후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비공 내리기를 하면 후덕, 제가 많이 쓰는데 후덕해져요. 비공과 후덕함은 같은 동급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조금 더 추가한다면 이 콧날개가 너무 심하고 얇아서 수술 못 한다고 그래요. 주변에서 돌아다니면서 여기 수술 안 돼, 수술 안 돼. 뭐 그레이드가 너무 심해, 상한심. 아니에요, 다 됩니다. 여러분들 되니까 오세요. 안 되는 코가 없어요. 콧구멍 다 내려옵니다. 그것은 저만의 많은 경험과 터득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결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믿지 못해서 고민을 하시고 나서 아니 되네요. 이제 이런 경우가 다 우리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마술이 여러분들한테 매직을 드리는 겁니다. 꿈을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그 꿈을 완성시켜 드리는 게 코코성형외과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 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비공 내리기, 즉 귀족 코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코성형외과 저를 믿고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수술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이 다 끝나고 이걸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5시간 끝나고 또는 7시간 끝나고 나머지 2시간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저는 끈기가 최고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거든요. 저는 수술이 다 끝나도 다시 개방을 해서 다시 확인하고 잘못된 거 닫으면 또 잘못되어 있는 거 드러나요. 그럼 다시 열고 다시 하거든요. 이제 물론 우리 직원들이 잘 도와주셔서 그런 일이 가능하지만은 저는 그 끈기 있게 하는 성격이라 마지막 그 2시간 동안 또 비공을 열심히 또 내려드립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공 내리기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노하우가 조금 부족하세요. 경험이 많이. 여기는 익숙하게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치가 쌓여있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귀족 콧날개 수술 비공 내리기 꼭 하시는 게 도움이 되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상 준비한 영상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코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